네, 안녕하세요. 유민아빠입니다. 1월 10일장이 마감한 직후인데요. 원래 이제 좀 다른 글 하나를 더 쓰고 그리고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인포이 씨가 질문을 하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재밌어가지고 이걸 설명하면서 방송으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려야겠다 싶어가지고 방송을 얼른 만들고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웰바이오텍이라는 종목이에요. 웰바이오텍 잘 모르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올랐던 것도 사실은 잘 몰랐어요. 요쯤에서 반등이 나올 때 이때 잠깐 봤었고요. 그 뒤로는 또 보지는 않았었습니다. 웰바이오텍이 뭐 하는 종목인가요? 더우주라는 곳이 어쩌고저쩌고 돼 있고 깊게 파보질 않았습니다. 근데 그냥 관심이 가는 건 팁적인 요소예요. 팁적인 요소. 뭐냐면요. 바로 요겁니다. 요거. 1월 8일 날요. 1월 8일 날 웰바이오텍 추가 상장 국내 CB 전환이라는 공시가 나왔더라고요. 가지고 요게 이제 저한테 물어본 게 이게 호재냐 아니면 악재냐 이거를 갖다가 저한테 판단을 해달라라고 하더라고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런 거 분석하다가 잘못 삐끄덕 해가지고 아작난 적이 정말 크게 아작난 적이 있어서 웬간해서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재밌어가지고 한번 해봐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배워두세요. 이거 별 내용 아니니까. 사실 별 내용 아니라서 그래서 이렇게 방송으로 만들어서 올려드리는 겁니다. 기계 파지도 않았습니다. 아예 기계 파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 하나만 가지고만 그냥 간단하게 분석할게요. 아시다시피 제가 이런 거 가지고 이런 공시들 보고 이제 머리 쓰는 부분에서는 정말 잘합니다. 예전부터 굉장히 잘했어요. 경험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 나오면 어떻게 생각해야지라는 그런 거를 많이 이렇게 고민을 했었습니다. 고민이 아니라 이걸 뭐라 그러죠? 많이 봤었습니다 한때. 근데 지금은 거의 안 본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게요. 혼납니다. 이거 보면은 회원님들한테. 약 한 800만 주 금액은 신주가 2,000원짜리예요. 2,000원짜리. 2,000원짜리 저 밑에서 여기 밑에서 이제 발행한 건데, 근데 이게 이제 신주로 807만 주가량이 이제 내일 상장이 되는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발행일은 2018년 12월 21일이고 그 다음에 상장일은 1월 11일 바로 이제 내일이 되는 건데 807만 주면요 굉장히 큰 거래량이죠. 굉장히 큰 거래량입니다. 분명한 거는. 자, 그런데 이게 악재일까요? 호재일까요? 궁금한 거는 이게 악재일까요? 호재일까요? 자, 웰바이오텍의 전체 주식수는 288만 주, 2,880만 주짜리입니다. 그리고 일평균 거래량이 안 나올 때는 한 3, 4, 50만 주에서 많이 나올 때는 정말 많이 나왔다가 10월 10일 오늘이죠. 457만 주. 그 다음에 이제 지난 12월 5일 날 444만 주. 그리고 작년에 급등할 때 대량 거래량이 730만 주 정도가 터졌어요. 근데 800만 주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큰 물량이죠. 이거 800만 주를 소화를 시키려면요. 하루 거래량 800만 주 가지고 됩니까? 죽어도 안 됩니다. 죽어도 안 돼요. 800만 주 거래량으로는 이거 800만 주 못 팝니다. 적어도 800만 주가 적어도 5일 이상은 지속돼야지 팔 수 있습니다. 800만 주면은 그 중에서 한 100만 주에서 160만, 그러니까 10%에서 20%, 800만 주에 10에서 20%인 80만 주에서 160만 주씩을 갖다가 매도할 수 있어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매도하면 할수록 밑으로 깔리죠. 주가가 빠집니다. 하루 만에 못 팝니다. 물론 작정하고 미친 듯이 팔면 됩니다. 근데
하루 자체 거래량이라는 게 이게 지표죠. 지표이기 때문에 쉽게 이게 쉽게 매도할 수 있는 그런 량의 물량이 아니에요. 그럼 이걸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역으로. 제가 항상 주식을 생각할 때 공시나 기사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역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반대 개념으로요. 분명히 오버행위 실로서 악재죠. 당연히 악재입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가 이런 신주 물량은 이게 물량이 어디서 받아갔는지 모르겠지만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일부 있다면은 상장하기 이틀 전, 거래일 이틀 전, 그러니까 오늘 목요일이죠. 예, 화요일부터 공매도로 나올 수가 있어요. 화요일부터 공매도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공매도 가능성을 일단 칠 수 있는데 사실 보니까 공매도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 종목은 웰바이오텍은. 예.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로 추정할 수 있는 거는 없고요. 그렇다면은 공매도로 안 하고 순수하게 800만 주를 가져 나온다는 건데, 자, 그럼 걔네들 입장이 돼보는 거예요. 걔네들 반대. 우리는 그 물량을 받아주는 개인 투자자 입장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물량을 가지고 쥐고 있는 주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쥐고 있는 이 주체가 이 800만 주라는 물량이 장내에 나온다면 이 물량을 어떻게 할까요? 둘 중에 하나죠. 일단 당분간 계속 보유하고 있겠다. 아니면은 바로 분위기 봐서 바로 매도하겠다.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예,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물량이 도대체 누구 건지 모르겠어요. 최대 주주가 보유하고 있던 신주인지 아니면 재무적 투자자로 들어온 이 투자자의 물량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최대 주주 물량이라면 좀 다르게 해석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근데 재무적 투자자라면 보통 재무적 투자자들이 대부분이죠. 보통은. 예, 그런 가정하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참고로 저는 거기까지는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물량만, 그리고 1월 11일 날 나온다라는 것만, 그리고 이 공시는 1월 8일 날 나왔다라는 것만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량이 무려 807만 주씩이나 된다라는 거. 예. 딱 이것밖에 몰라요. 인지하고 있는 건.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웰바이오텍이 뭐하는 회사인지, 더우즈가 뭐하는 회사인지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예. 살펴본 바 없습니다. 그냥 요것만 가지고 추정하는 거예요. 자, 그럼 재무적 투자자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신주를 일단 전환해 놓고 당분간 보유하겠다. 혹은 신주를 전환해 놓고 분위기 봐서 바로 팔겠다. 결국엔 둘 중에 하나잖아요. 팔거나 보유하거나. 걔네들 입장에서는 두 개밖에 없잖아요. 답안지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봐야 돼요. 자, 그런데 팔려고 해도 시장에서 뭔가요? 거래량이 이렇게 받쳐주지가 않아요. 거래량이 받쳐주기 위해서는 뭐가 있습니까? 예, 거래량 빵빵 터지려면은 재료가 나오죠. 해서 이렇게 큰 물량이 시장에 나온다, 신주로 전환한다라고 한다면요, 조만간 이 주가를 이 회사에 뭔가 수급이 몰릴 수 있는 어떤 재료가 공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걸 팔아주기 위해서, 즉 엑시트를 원활하게 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물량을 한꺼번에 던지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신주 전환을. 안 그러면 그런 재료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래봐야 거래량 거기서 그만하거든요. 못 팔아요. 못 팝니다. 그렇겠죠. 이거하고 그래서 작년 이맘때였어요. 작년 대충 이쯤이었습니다. 일전에 그 회원님 한 분이 S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어요. 이분께는 죄송한데 저는 이거를 좀 이용해 먹었었습니다. 인포라 회원님들께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전환사채 물량이 얘네들도 어마무시했어요. 막 2천만 준가 막 그랬었습니다. 엄청났어요. 근데 딱 분위기가 이 전환사채가 딱 신주로 전환될 분위기예요. 그럼 뭐죠 이게? 신주로 전환된다. 이 어마무시한 물량이 신주로 전환된다라는 거는 이 물량을 받아줘야 되는데, 이때 당시 1일 거래량을 보면요,
좀 많이 터지면 4,300만 주 이렇게 터지기도 했고 평소 때도 한 4, 500만 주, 5, 600만 주 터졌지만은 뭡니까? 2천만 주가량의 신주가 전환된다는 건 결국에 뭐죠? 예, 그 물량을 소화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물량이 나온다는 건 주가가 쪽쪽 빠져도 부족할 판이죠. 오버행 이슈 때문에 너무 불안하니까. 그 물량이 다 튀어나온다고 생각되니까. 근데 전 역으로 생각했어요. 저 물량이 나오면 분명히 큰 호재가 나올 거다. 큰 호재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수급이 몰리면서 주가가 일단 상승을 할 거고 그러면서 때리면서 내려올 거다. 물량을 매도하면서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SMAC이라는 종목으로 수익을 인프라 회원님들께 내어드렸어요. 세미나 종목으로. 예. 세미나 종목으로 인프라 회원님들께 내어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이때는 아니었죠? 이때였나? 그랬을 겁니다. 예, 이때는 아니었을 거예요. 4, 5월 달이 아니라 1월 달이었던 것 같은데요. 제 기억에. 이때 이제 그 비상장에 꽤나 알려진 그런 바이오사를 인수한다. 뭐 이걸로 해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었죠. 그러고 나서 냅다 톡였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거 전환사채 신주 물량, 신주 전환을 갖다가 이용해 먹는 케이스였죠. 이용해 먹는 케이스. 그래서 요렇게 무조건 신주가 전환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보유자 관점이랑 신규 매수자 관점은 좀 틀리거든요. 근데 저는 신규 매수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가만히 지켜봐요. 가만히 지켜봅니다. 이렇게 대규모 물량이 전환된다라고 하면 쟤네들이 누구냐? 일단 사실은 이것부터 따져야 돼요. 최대 주주냐? 혹은 재무적 투자자냐? 재무적 투자자라면 분명히 엑시트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엑시트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회사가 도와줘야 돼요. 특히 물량이 큰 경우는. 그러면은 회사에서 큰 재료가 나오기에 앞서서 그렇게 전환사채 신주 물량이 나오는 경향들이 있더라 라는 것이고, 대체적으로 이런 잡주들 있죠. 잡주들은 대부분 다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기 임박하는 시점에서 주가 흐름을 잘 보고 그걸 이용해서 매수를 예전에 단타 매매로 들어가곤 하긴 했었어요. 내일이 신주 전환 물량인데 오늘 상한가에 바로 들어갔더라고요. 예, 굉장히 세게 오전장에 상한가로 이렇게 말아 올렸더라고요. 근데 뭐 웰바이오텍이 왜 이렇게 상한가를 들어갔나 했는데 이유도 없어요. 사실은 왜 들어갔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들어간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모르는 뭐 다른 테마에 엮였나요? 아무튼 뭐 그런데 여튼 뭔가 좀 신주가 나오기에 앞서서 분위기를 잡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할 때 신주 전환이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서 갑자기 신주 전환 큰 물량이 나온다. 깨작깨작 나와서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깨작깨작. 근데 그러지 않고 한 방에 막 쓸어낸다 라는 거는 그만큼 시장에서 수급이 강하게 크게 몰려올 만한 거리가 있을 때 하는 거죠. 예전에는 이런 종목들 많이 했었습니다. 솔리드 걔 잡주였죠. 완전히 개잡주예요. 완전히 개잡주. 예, 완전히 개잡주입니다. 자, 완전히 개잡주인데 제가 회원님들한테 여기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도 말씀드리고 여기도 말씀드리고 여기도 말씀드리고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이제 저는 이제 이거 안 봅니다 라고 해드렸던 기억이 나요. 예, 그러면서 이제 5G로 이렇게 갔죠. 완전 개잡주예요. 항상 말씀드립니다. 제가 보는 구간에선 개잡주들이 많아요. 근데 나중에 가면 성장주로 바뀌어 있어요. 이게 뭡니까? 모든 성장주는 다 개잡주의 과정을 다 거쳐요. 괜찮은 성장주가 산업이 쇠퇴하면 어떻게 됩니까? 개잡주가 돼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한 거? 당연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어떤 개잡주냐에 따라 틀리겠죠. 당연히. 어찌됐든 솔리드 전환사채 신주 전환 물량을 정직하게 잘 분석해서 거기에 맞춰서 말씀을 드린 케이스였었어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 얘네들이 원익 스로우 투자조합인가? 뭔가예요. 예. 뭐 하냐면요. 얘네들이요. 과거에도 그러니까 종목이 뜰만한 수급이
막 들어올 만한 그런 시점에서 신주 전환을 하더만요. 얘네들이 신주 전환을 준비해가지고 첫 번째 한 방에도 안 합니다. 꼭 3번, 4번, 5번에 걸쳐서 하더라고요. 나눠서.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 하고, 여기서 한 번 하고, 뭐 여기서 한 번 이런 식이에요. 근데 그 물량을 다 받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예, 사야죠. 걔네들이 판다라는 건 주가가 오른다라는 거니까. 그게 유명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회원님들한테 여기서 많이 말씀드렸어요. 뭘 통해서? 유니슨을 통해서. 예. 유니슨을 통해서였습니다. 유니슨 똑같은 원익스러스였을 거예요. 아마 제 기억에. 예. 원익크로스인지 뭔지. 예. 얘네들이 그랬거든요. 다 받아가요. 물량. 다 받아갑니다. 그리고 받아가면서 올렸어요. 예. 이거 저 솔리드 잡으시라고 그 이유가 뭐예요? 그랬더니 뭐 5G 때문에 날라가요. 기지고 얘네들 다 망하고 얘 하나 남았어요. 경쟁사들 어쩌고저쩌고. 자 KMW 가잖아요. 솔리드 못 가란 법 없어요. 이미 악재 떨궈냈잖아요. 펜텍 도덕적으로 욕은 얻어먹었지만은 회사 내부 그 다음에 재무 이런 걸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주주 입장에서는 박수 쳐줘야 될 일이에요. 외부에서는 쳐 죽일 놈이라고 욕해도 결국엔 박수 쳐줘야 됩니다. 솔리드한테는. 주주들이라면 혹은 매수자 관점이라면. 주주나 매수자 관점이 아니면은 손가락질하면서 욕을 할 수 있을지언정. 예.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서 이런 전환사채권을 이렇게 이용해 먹을 수도 있습니다. 유니슨도 그것 때문에도 이렇게 했었고 유니스랑 똑같이 솔리드도 또 그런 식으로 똑같은 원익에서 예 올렸었어요. 솔리드도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만 여기서 못 팔았습니다. 아쉽게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서 팔았어요. 그래도 뭡니까? 2,000원에서 뭐 그래도 뭐 한 7, 80%, 100% 정도 회원님들한테 수익을 내어드렸던 경험이 있어요. 자, 뭐 이렇게 이건 이제 정상적인 건데 웰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아마 개별 재료일 거예요. 어떤 유니슨이나 아니면은 솔리드처럼 뭐 풍력이나 아니면은 그 5G처럼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 어떤 개별적인 재료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케이스가 틀릴 겁니다. 하나 이렇게 앞서서 말씀드린 유니슨 혹은 유니슨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최저점에 잡아서 이거는 블로그 회원님들이 저한테 되게 많이 보내셨어요. 과일 박스요. 실제로 주성으로 와서 그때는 넙죽넙죽 받을 때였거든요. 예, 고맙습니다. 잘 먹을게요. 고맙습니다. 잘 입을게요. 뭐, 고맙습니다. 잘 신을게요. 뭐 이러면서 그땐 잘 받았습니다. 그때 유니슨에서 수익 났다 그러면서 정말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저 밑에서 1,400~600원에서 해서 최고점에서 정확하게 인포라 카페에다 올려드렸죠. 최고점에서 팔았어요. 4,800~900원 저럼 여기서 판다고. 실제로 수익률 막 올려주시고 그랬었어요. 자, 뭐 어찌됐든 그런 어떤 산업의 순환매성으로 이용을 해서 전환사채까지 이용하면 좋은데 이제 이런 개별적인 재료 가지고 하는 것들은 좀 리스크하다. 아까 S맥처럼. 그러나 그런 것들도 이런 식으로 너무 뭐 오버행 이슈다 해가지고 막 겁먹을 필요 없이 잘 고민해 보면은 얘가 나올 재료가 뭐가 있는지 앞으로 어떤 재료가 나올 것인지를 대충만이라도 가늠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은 충분히 이 큰 물량이 나온다라고 해서 겁먹을 필요 없이 그걸 잘 이용해 볼 수도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개별 재료주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산업, 테마, 그러니까 돈이 될 수 있는, 그죠? 개별 재료가 아니라 돈이 되는 그런 쪽에서 물고 들어오는 그런 전환사채는 잘만 이용하면은 그런 유명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예. 예전에 한참 인프라 회원님들한테는 잘 설명드릴 때 몇 군데 찝어드린 적도 있어요. 여기 이 투자조합, 이 투자조합, 이 투자조합, 이 투자조합 이거 다 키핑해 주세요. 얘네들 공시로 신주전환합니다. 하면 그 종목 무조건 보세요. 예. 라고까지 해드렸었던 적이 있어요. 참 기가 막힌 놈이죠, 제가. 예. 뭐, 다 공짜로 해드렸습니다. 예. 그때는, 예. 뭐, 세미나, 돈 받고 하는 세미나 같은 데서 말씀 안 드리고 다 그냥 카페에다 그냥 올려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뭐,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십사라는 취지에서 방송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상 유민 아빠였습니다. 10월 11일 금요일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